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백병원 성형외과에서 환자분들 진료하고 있는 김충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이제 피부에 생기는 피부 혹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보통 이제 한 타임에 한 30분 정도 환자분들을 뵙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한 10여 분 정도가 이 피부 혹 때문에 성형외과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피부에 뭐가 생기면, 아니면 이제 멍울이 잡히거나 점점 커지는 뭔가를 발견하시고 이러시면은 뭐 피부과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성형외과를 방문을 해봐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피부 혹이라는 게 누구나 생길 수 있고, 또 피부가 있는 곳이라면 신체 어디든지 잘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지, 갖고 살아도 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또 많이 접하는 피부 혹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 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몸에 피부가 있는 곳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올라오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뭐가 이제 만져지거나, 또 이게 또 점점 커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 이 양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감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흉터랑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고, 또 치료 방법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피부에 생기는 이제 혹 중에 제가 이제 자료에 이제 적어 놓은 것들은 흔히 발생을 많이 하는 것들, 통계적으로 좀 연구되어 온 이제 이래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과, 이제 제가 또 환자분들 뵈면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거나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봤을 때, 맨 왼쪽은 이제 피지낭종, 표피낭종이라는 이제 주머니가 이제 피부 아래에 있는 그런 질환이고,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이제 피부 섬유종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이제 켈로이드라고 이제 튀어 올라 있는 흉터를 이제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양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감별을 해보고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인데, 이제 다 귀에 생기는 이런 혹을 이제 불편감이 있어가지고 다 내원하셨습니다. 다 이제 비슷한 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리라든가 이게 다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세 가지 이 혹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맨 좌측에 있는 이제 귓볼에 솟아있는 피부 혹 같은 경우에는 속에 이제 피지낭종이 들어있는 그런 질환이고, 가운데는 이제 비후성 반응입니다. 다쳐서 생긴 비후성 반응이라고, 비후, 그러니까 살이 좀 올라와 있는 흉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귓볼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는 이제 켈로이드 흉터라고 해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귀걸이를 뚫는다거나 피어싱을 하다 생겨서 발생하는 그런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심한 흉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두 분 다 이제 뺨과 턱 부위에 발생한 건데, 튀어나왔다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왼쪽은 이분도 역시 이제 피지낭종이셨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게 진피성 모반이라고 점의 일종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해 보이시는데, 두 개가 이제 원래 조직학적으로도 다르고 치료도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감별을 해주시는 게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많은 이제 피부 혹이라고 해서 오시는데, 좀 붉게 보이면서 좀 튀어나오고, 또 어떤 것들은 점점 커지고 어떤 것들은 또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오른쪽은 이제 피부 섬유종이라고 팔다리에 많이 생기는 그냥 일반 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은 이제 켈로이드 흉터입니다. 모양이 조금 불규칙적이고 이제
포발하는 부위도 조금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피부의 단면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피부혹들이 이 피부층에 어떤 물질들에 의해서 기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 위에 있는 표피층부터 해서 이런 헤어가 있는 모낭 아니면 진피층, 그다음에 노랗게 보이는 이제 지방층 이런 것들에서 각각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지낭종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환자분들께서 생기고 또 고민도 하시고 하는 질환인데 제가 이제 외래 상담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거 왜 생겨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 원인 자체는 이제 진피층에서 주머니를 만들고 그 주머니 피지가 쌓여서 혹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피부 질환인데 그러면 이건 왜 주머니를 만드냐 하면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연구 중이고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이제 피부층에 주머니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 피지가 쌓여서 혹처럼 튀어나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있는 부위는 어디 좀 많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있어서 그냥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가 이 피지가 쌓이게 되시면은 혹처럼 튀어나와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팔다리, 뭐 가슴, 등 이런 부분이 다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얼굴에 생기게 되면은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너무 이제 외형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대부분 이제 주머니가 생기면 이제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생기고 푸른색으로 이제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피지낭종은 조심하셔야 될 것이 가만히 두시고 좀 시간이 경과하면은 염증성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피지가 정상적으로 밖으로 배출을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피부 속에 있다 보니까 내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 술을 뭐 과음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감기가 걸려서 몸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러면은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고 붉게 변하고 또 통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염증기가 아닌 피지낭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머니 자체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 주머니를 제거를 깨끗하게 하시면은 특별히 재발 없이 잘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증기가 돼서 이제 붉게 되면은 이 주머니가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이제 긁어낸다거나 고름이 찰 경우에 이제 고름을 먼저 짜내고 그 주머니 조직을 이제 떼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나중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 착색이 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피지낭종과 가장 이제 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에서 많이 생기는 모기질종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기질의 모자가 이제 머리카락이나 눈썹에 해당하는 그 모이기 때문에 모낭 하부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주머니라든가 아니면 석회화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게 만져지는 이 혹입니다. 그래서 눈썹 주위, 헤어라인 이런 쪽에 많이 생기고 아이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머니들이라든가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수술 시기라든가 제거하는 시기 또 이게 혹시 다른 걸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으셔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치료를 하신다고 하면 완전히 그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으시고 제거를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지낭종과 조금 감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흔히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지방종입니다. 아까 이제 피부층의 노란 부분에 이제 생기는 이제 지방종, 지방세포가 모여서 생기는 혹인데 이 지방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아프진 않고 크게 만져지고 조금 이제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만지면 옆으로도 가고 근데 이제 공처럼 만져지면서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생기는 부위는 얼굴에서는 이마에 잘 생기고요. 이제 팔다리나 등이나 목 같은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등에 생긴 이제 혹처럼 보이는 이 지방종인데
제거를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런 지방 덩어리 크게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모양 자체도 좀 둥그스름한데 불규칙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색깔은 겉으로는 이제 뭐 특별히 피부 색깔에서 변화는 없고, 또 이제 분홍색으로 좀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두시면은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제거를 하시는 시기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나 이런 관절 부위에 있었을 경우에 이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제 운동을 할 때 팔을 돌린다거나 어떤 작업을 하실 때 불편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진 보면 이렇게 허벅지 안쪽에 이제 혹처럼 생긴 지방종인데, 이제 뿌리까지 잘 제거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 큰 재발 없이 잘 나으실 수가 있고, 우리 예전 뭐 전래동화나 이런 데 혹부리 영감의 혹이 이런 지방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튀어나온 점, 이제 진피성 모반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점이라는 거는 이제 평평한 색소가 모여 있는 까만 이제 점을 흔히 점이라고 하는데, 이 진피성 모반은 이 멜라닌 세포, 색소 이 세포가 피부 표면이 아니라 깊은 이 진피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쪽에서 모여서 겉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레이저로 이제 제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거를 하셔도 이제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하지 않으시면은 색소만 사라지고 다시 튀어나온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치료에 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밝은 갈색으로 보이고, 이 자체가 아주 사이즈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 조금 비슷한 게 이제 피부 섬유종 같은 것들이 있는데, 피부 섬유종은 이제 피부 표면이 섬유화되거나 그 안에 있는 결합 조직이 모여서 발생한 혹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팔이나 다리에 많이 생깁니다. 모양은 이제 불규칙적이고 분홍색이나 갈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크기는 또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발생하면서 커지면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또 관별해야 될 것들이 이제 흉터에 해당하는 비후성 반응과 이 켈로이드 흉터인데요. 보시면 이제 지렁이처럼 보이는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비후성 반응이고, 아래에 좀 이제 팔자처럼 보이는 큰 흉터가 이제 켈로이드 흉터입니다. 이런 이 피부 혹은 어떤 1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다쳤다거나 아니면 뭐 여드름을 짰다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수반되는 전 처치 과정이 있고, 그게 이제 상처가 생긴 다음에 이제 수복을 하면서 생기는 치유 과정에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둘을 이제 비교를 더 해보면은 두 질환 다 이제 상처 치유 과정에서 콜라겐이 과증식되는 공통점은 있는데,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으로 더 확장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장된 흉터 조직에서 통증이라든가 가려움을 유발하는 인자를 많이 분비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시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뭐 부모님이 켈로이드 흉터가 있으시면 또 자녀분들이 또 유전돼서 또 체질적으로 그런 경향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호바라는 부위는, 자주 생기는 부위는 비유성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부위에 자주 생기고, 켈로이드는 귀나 턱, 가슴, 어깨, 배 이런 곳에 잘 생깁니다. 치료를 할 경우에 이제 켈로이드는 가장 문제가 재발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와 그 다음에 치료의 기준을 잘 잡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 이런 피부 혹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치료의 기준이 있겠는데요. 이제 치료의 기준이라는 거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고 정하시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기능적으로 불편할 경우, 예를 들어 이게 좀 팔에 생겼는데 팔을 움직일 때 좀 불편해요. 아니면은 뭐 배에 생겼는데 옷을 입을 때 좀 불편하다. 이럴 때는 제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생겨서 너무 티가 많이 난다. 미용적으로 내가 너무 꺼려진다. 거울 보는 게 너무 신경 쓰인다. 이럴 때는 또 미용적으로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생긴 지 좀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커지다가 멈춘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면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치료의 목표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제거를 하고 나면은 재발하지 않나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재발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는 다시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 목표를 잡을 때는 재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방법에 따라서 레이저를 쓸 건지 주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할 건지 또 후에 생기는 흉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분류를 해서 나눠놨는데요. 피진낭종, 지방종, 모기질종 이런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진피성 모반이나 섬유종은 절제술로 되어 있는데 한 글자 차이긴 한데 절개와 절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절개라는 거는 아래 사진에 보시면은 선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박리를 한 다음에 속에 원인이 되는 주머니라든가 지방 덩어리를 꺼내는 거를 이제 절개와 제거를 하고, 절제술이라는 거는 아래 이제 가운데 세 번째 그림과 같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전체를 다 절제를 하고 흉터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게 2중, 3중으로 이제 봉합을 하는 거를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섬유종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제 좀 감별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 흉터 질환인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흉터 성형술, 그 다음에 이제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경우에 따라서 접목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재발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으시는 것이 심적으로도 편하시고 추후에 이제 경과 관찰 기간이라든가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치료한 사진들을 제가 조금 보겠는데요. 제 위에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혹인 피진낭종입니다. 이거를 일자로 절제를 해서 맨 오른쪽에처럼 제거를 하고 이제 흉터 최대한 안 생기게 봉합을 했는데, 이 사진은 한 2달 정도 지난 사진인데 크게 흉터 이렇게 보이지 않고 환자분도 흉터에 대해 신경 쓰시지 않을 정도로 잘 봉합이 돼서 흉터 관리하시고 이렇게 지내시고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진피성 모바인으로 이제 절제술을 시행하신 분인데, 이분 또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직경보다 조금 더 길게 선으로 남는데, 이 경우에도 한 3회에서 6개월 정도 지나시면은 이제 피부에 잔주름처럼 보이고 본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흉터로 남게 됩니다. 이제 위에는 이제 비후성 반응을 이제 흉터 치료한 결과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 이제 켈로이드인데, 이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많고 난치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흉터 성형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이 좌측에 있는 흉터가 우측으로 선으로 바뀌었는데요. 보통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치료를 하고 6개월 정도까지 지켜보시고 6개월이 되면은 보통 상처 치유 과정이 완료가 되고 흉터가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까지 지켜보고 다시 튀어나오거나 혹이 다시 생기거나 올라오는 게 없으면은 1차적으로 치료가 이제 성공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술로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나면은 아무래도 꼬맨 그런 흉터가 남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잘 이제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을 뺀 다음에 흉터 연고로 먼저 관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 또 넓어질 수 있는 부위, 이제 관절 부위라든가 얼굴에 주름이 지는 부위는 이런 종이 테이프를 통해서 장력을 감소시키는 테이핑 요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피부에 사용하는 이제 더마본드라고 본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핑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본드를 경우에 따라서 같이 병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흉터 레이저를 통해서 흉터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 과정을 통해서 재발 여부를 이제 관찰을 사이사이에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제 경험상 3개월 정도까지 1차 경과 관찰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까지 보시고, 그때까지 괜찮다면은 이제 특별 재발 없이 그 자리는 재발 없이 잘 나으신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연미님께서 팔꿈치에 피지낭종이 자꾸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수술로 치료해야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일단 이제 피지낭종인지 아니면 이제 혹시 이제 다른 질환인지를 먼저 진단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피지낭종이 확실하시다면은 이제 피지낭종 치료법이 제가 방금 전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구멍만 핀홀로 구멍만 뚫어서 제거를 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바늘로 속에 내용물만 짜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아니면 거기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머니에 놔서 주머니를 좀 줄여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 낭종 주머니 자체를 이제 완전히 없애야 아직 재발을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피지낭종이 확실하다고 하시면 수술로 치료를 하셔야 이제 완치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루님께서 피지낭종이 있는데 대략적인 비용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험 혜택이 되는지, 이제 피지낭종이나 이런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에 책정한 이제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만큼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 팔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관절일 경우에는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부위여서 흉터가 좀 넓어질 수가 있고, 아니고 이제 안쪽이라든가 이런 관절 부위가 아닌 부분은 잘 봉합을 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은 충분히 기간을 두고 경과 관찰하실 경우에 하얀 선 정도로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 경험상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 크게 이제 흉터 때문에 걱정을 하시거나 하셨던 분은 거의 많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두시면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초록초록님께서 엉덩이 쪽에 1cm쯤 넘어 보인 지방종이 있는데 수술은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입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방종 같은 경우에 이제 1cm 정도 직경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국소마취로 수술이 가능하고요. 이제 수술은 이제 보통 대학병원 성형외과라든가 아니면 이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성형외과, 또 외과 이런 쪽이 다 가능하십니다. 이제 지방종은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술이 가능하신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이랑 검사를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1cm 정도의 지방종이라고 하면 입원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종 같은 경우에 근육 밑에 아주 크게 주먹만하게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거한 다음에 그 부분에 피가 차거나 아니면 조직액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차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관을 한 며칠 넣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며칠 정도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질환들이 기름진 음식들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보통 이 피부 질환 중에 이제 피지낭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관련이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특별히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일반 분들이 이런 피부 혹 같은 게 많이 생기거나 하는 연구 결과는 이제 아직은 없는데, 간혹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능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이제
꼭 이 덩어리가 아니라 피부의 산재에서 크게 이렇게 축적되는 경우가 있고, 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 표면에 이제 처리가 안 돼서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일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걱정 없이 편하게 드셔도 이런 거 생기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라연미님께서 혹이 암일 수도 있기에 생검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모양의 혹일 경우 암을 의심할 수 있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부암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검을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런 혹과 조금 다른 형태들이 있고, 또 발생한 나이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르긴 한데, 생검, 즉 조직 검사를 하시면은 확실하게 이걸 감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양으로 이제 의심하는 경우는 아니고, 진료를 보실 때 뭐 진물이 계속 난다거나 계속 딱지가 생기면서 벗겨지기만 하고 낫질 않는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검은색 색소가 갑자기 커지거나 튀어나오면서 불규칙적으로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시기 전에 그 조직을 조금 떼서 미리 조직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릴리님께서 유관상 모기질종 같다고 진료받은 게 있는데 흉터 위험이 있으니 두고 보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냥 없애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갖고 사셔도 크게 이제 건강상 문제는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기질종이 이제 혹시 이제 조직 검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전형적인 이제 모기질종이 확실하시다면 없애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은 없고 건강상 문제는 없지만 커지실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술의 범위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이즈가 더 커지지 않을 때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흉터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풀텍스님께서 배꼽과 옆구리 사이에 손가락 2마디 정도 혹이 있는데 제거해야만 하나요? 30년 동안 몸에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 특징적인 어떤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정보가 조금 더 있었다면은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30년 동안 큰 크기 변화가 있지 않고 다른 근처에 뭐 이상이 없으셨으면은 사실은 갖고 사셔도 문제는 없을 수 있는 그런 양성 질환, 일반 피부 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혹시라도 조금 찝찝하시다거나 하시면은 조직 검사나 아니면 제거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쪽에 손가락 1마디 절반 정도 혹이 만지다 보니 좀 커져 있는데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제가 아까 치료 기준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관절 부위고 또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검사 받고 제거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방종 불룩한 멍울이 허벅지 쪽과 팔뚝 부분에 몇 개 있으십니다. 아프진 않고 5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종 같은 경우에 지방 육종이라고 해서 지방 세포에서 기원하는 피부암이 또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점점 이제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50년 정도 갖고 계시는 동안 이제 큰 문제 없이 갖고 계시면은 사이즈는 말씀은 안 해주셨긴 한데 갖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피지낭종이나 지방종 조그만 거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거한 것도 있는데 사이즈가 크지 않고 이런 거는 저도 불편하지 않아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또 지인 중에 또 물어보신 내용이 피지낭종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지저분해서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씻지 않아 생기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이유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대략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게 되는 그런 기전이라든가 그런 근본 원인은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기고 발견을 하시면은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 커지고 아니면 이제 미용상 좀 보기가 안 좋고 이러시면은 꼭 제거를 하시거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혹시 또 더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나중에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은 그런 기회 있으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